안녕하세요. 교수들의 이지톡 충치예방연구회 운영위원 가천대학교 치의생학과 교수 한수진입니다. 여러분, 평소 세수할 때 어떻게 하세요? 눈, 코, 입과 이마와 뺨, 그리고 귀 뒤쪽, 목덜미까지 구석구석 닦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 모양이 모두 똑같지 않아요. 눈이 큰 사람도 있고 코가 큰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수할 때 본인 얼굴 모양에 맞추어서 다양한 동작으로 세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속 치아들도 앞니, 어금니, 치아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른데 같은 종류의 치아라도 사람마다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배열된 모양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칫솔질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동작으로 닦을 수는 없어요. 각자 입안 상태에 맞춰서 칫솔질을 해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칫솔질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칫솔질을 하는 이유는 입속 치아에 쌓여있는 치면세균막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치면세균막? 치면세균막이 뭐길래 제거해야 될까요? 치면세균막은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치아 면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막이에요. 치면세균막에 있는 세균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중에서 당분을 이용해서 더 많아지고 증식하게 돼요. 그리고 산이나 독소와 같이 여러 가지 위암 물질들을 만들어서 충치나 잇몸병, 입냄새 같은 다양한 구강병을 생기게 해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치면세균막을 제거해야 되겠죠. 치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은 물로 헹구는 정도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칫솔과 같은 구강용품을 사용해서 닦아내야 해요. 칫솔질을 잘했다는 것은 입안에서 치면세균막을 깨끗하게 제거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칫솔질 후에도 입속에 치면세균막이 남아있다면 제대로 칫솔질한 게 아닌 거죠. 치면세균막을 모두 제거했는지는 치과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렇지만 매번 이 닦을 때마다 치과에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혀로 치아의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을 훑어보는 거예요. 혀로 치면을 문질렀을 때 혀 끝에서 매끄럽고 단단한 면만 느껴진다면 칫솔질을 아주 잘했다라는 의미예요. 남아있는 치면세균막이 없으니 맨질맨질한 치아면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혀에 까슬까슬한 느낌처럼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아직 남아있는 치면세균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치면세균막이 남아있는 부분은 칫솔질을 다시 해야 해요.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는 것보다 어디를 닦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칫솔질은 모든 치면을 빠짐없이 닦아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치면세균막이 잘 쌓이는 부위나 또는 치면세균막이 잘 제거되지 않은 부위를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하죠. 치면세균막은 치아와 잇몸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제일 안쪽 어금니 뒤쪽 면에 잘 쌓여요. 아래 앞니 안쪽에도 잘 쌓이고요. 이런 부분에 세균막이 잘 쌓이는데 칫솔질할 때 꼼꼼하게 닦지 않으니 세균막이 남아있고 세균막 위로 다른 세균막들이 더 잘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균막이 잘 쌓이는 부분, 세균막이 잘 닦이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칫솔질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거울을 앞에 두고 따라해 보세요. 시작점을 정하고 먼저 큰 어금니 2개, 작은 어금니 2개와 송곳니, 그리고 송곳니와 앞니, 반대편으로 송곳니와 앞니,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씩 묶어서 닦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 안쪽, 씹는 면까지 위아래 순서대로 닦다 보면 건너뛰는 부분 없이 닦을 수 있겠죠. 큰 어금니를 닦기 전에 제일 안쪽 큰 어금니의 뒤쪽 면을 먼저 닦아주세요. 이 부분은 칫솔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불을 살짝 다물고 칫솔을 비스듬하게 넣어서 치아 뒤쪽을 문질러 닦아주세요. 그 다음 큰 어금니 2개를 닦을 거예요. 칫솔을 잇몸 경계부에 비스듬하게 대고 앞뒤로 짧게 움직이면서 닦아주세요. 작은 원을 그리듯 닦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닦으면 보시는 것처럼 잇몸 경계부와 치아 사이에 솔이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닦을 수 있어요. 큰 어금니 부분을 다 닦으셨다면 그 다음 작은 어금니 2개와 송곳니가 덮이도록 칫솔을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잇몸 경계부에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칫솔을 대고 앞뒤로 짧게 움직이면서 닦아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닦으면 내가 닦는 부분에 칫솔이 닿는지를 확인하면서 닦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놓치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잘 닦을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순서대로 닦다가 앞니 안쪽을 닦을 때에는 칫솔을 세워주세요. 어금니처럼 옆으로 대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잘 닦이지 않을 수 있어요. 칫솔을 세워서 치아면에 대면 치아 한 개씩 덮여요. 그래서 여러 개 치아를 묶어서 닦기 어렵기 때문에 송곳니부터 시작해서 치아 하나하나 따로 닦아야 해요. 이렇게 총 6개 치아를 하나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윗니, 아랫니, 치아의 바깥면과 안쪽면을 모두 닦고 나면 어금니 씻는 면도 닦아줘야 해요. 씻는 면에 칫솔을 대고 앞뒤로 짧게 움직이면서 닦아주세요. 칫솔질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칫솔질은 정해진 시간 동안 닦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닦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부분을 빠뜨리고 닦았다면 그만큼 시간이 짧아지겠죠? 만약 이 닦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면 어딘가 닦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끝 치아의 뒤쪽 면부터 시작해서 치아의 바깥쪽 면과 안쪽 면, 씹는 면, 그리고 위아래 치아를 빠짐없이 모두 닦았다면 최소 2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 방법 안내문들을 보면 2분 이상 닦으세요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칫솔질 할 때 2분 정도 걸리게 되면 불소 치약이 2분 동안 치아에 발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2분 이상이면 치아에 함유된 불소 성분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어서 충치 예방에 더 효과적이랍니다. 연구에 따르면 칫솔질만으로는 우리 입안 치아면에 붙은 세균막의 42% 정도만 닦아낼 수 있다고 해요. 왜냐고요? 칫솔질할 때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치아들은 옆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 사이는 눈에 보이는 입구 부분 외에는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2개의 컵을 가깝게 붙여 놓으면 아래쪽은 닿지 않는데 치아도 옆 치아와 닿아 있는 부분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벌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 눈에는 잇몸으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런 틈은 좁고 길어서 칫솔이 안쪽까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쌓여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치매세균막이 치아 사이사이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입속 건강을 위해서는 치매세균막을 모두 닦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치아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치매세균막까지 제거해야 해요. 치아 사이 부분을 잘 닦을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들 중 대표적인 것이 치간 칫솔과 치실이에요. 칫솔질은 잇몸 경계부가 덮이도록 칫솔을 대고 짧게 움직여서 닦아야 하고 이때 치아 사이에 솔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순서대로 빠짐없이 닦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칫솔과 치약만으로는 닦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치아 사이도 꼭 잊지 말고 닦아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거울을 보면서 꼼꼼히 칫솔질 해보세요.